나는 시험관으로 결혼 8년 만에 조아를 만났다. 내 나이 40이었다. 3번의 난자 채취, 4번의 배아 이식이라는 비교적 짧은 차수로 아기를 만났지만 과정은 짧지 않았다. 첫 번째 시험관으로 바로 임신이 됐었는데 6주 만에 계류 유산으로 아기를 보내주었다. 임신 초기 유산은 굉장히 흔한 일이라곤 하지만 내 경우에는 이식한 배아 2개가 하나는 포상기태, 하나는 자궁외 임신이 의심되어 상급병원에서 소파술 시술을 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2달간 임신 호르몬 수치가 떨어질 때까지 추적 관찰하면서 병원을 다녔다. 그 후로 2년간 시험관 시도를 하지 않았다. 살면서 이렇게 원하는 게 있었나 싶었다. 원하는 건 이루면 됐고 안 되면 포기하면 됐다. 그런데 아기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작년에 조아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꿈만 같았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우울보다는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 그리고 행복감이 컸던 것 같다. 아기가 태어나고 재앙절개에 후폭풍이 있었지만 아이를 보며 참 기뻤다. 무시무시한 전몸살과 신생아 육아는 신세계였지만 그때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인지 크게 우울하다는 생각을 못했다. 신랑은 애 낳고 더 건강해진 것 같다고 망언을 하기도 했다. 4개월쯤인가 아기가 통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육체적 피로는 줄어드는데 정신적 피로는 커졌다. 신랑도 퇴근 후에 육아하느라 진짜 죽을 힘을 다했는데 아기가 통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신랑의 육아 비중이 줄어들었다. 5개월쯤 되자 아기는 잠을 더 일찍 길게 자기 시작했고 아기 목욕까지 내차지가 되면서 완벽한 독박 육아가 시작됐다. 그렇다고 신랑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 퇴근하면 집에 쌓여있는 설거지와 집안일, 쓰레기 등등을 정리하느라 1시간 넘게 앉지도 못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서운함과 피로도, 우울감이 점점 몰려왔다. 우리 집의 여행은 늘 나의 제안과 설득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은 남편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코로나로 한동안 여행을 못 가셨던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가자고 했다. 밖으로 나가는 건 무조건 좋아하는 나였는데 남편의 제안이 고마우면서도 크게 기대도 설렘도 없었다. 마음이 왜 이런지 이제야 산후 우울증을 겪는 건가 싶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짐을 싸고 이른 아침부터 애를 챙기느라 정신은 없었지만 어찌저찌 차에 타고 보니 여행을 가는 건가 싶고 부모님과 함께 가는 여행이 오랜만이라 기분 전환이 됐다. 첫 번째 행선지는 내린천 휴게소였다. 아기랑 여행을 가니 휴게소도 행선지가 되었다. 토요일이었지만 오전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어 더 쾌적했다. 이전에도 내린천 휴게소를 간 적이 있고 전경이 아름다운 곳이라고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수유실이 잘 구비된 휴게소로 기억하게 되었다. 내린천 휴게소는 수유실이 2개인데다 깔끔해서 이거면 됐다 싶었다. 속초에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을 예정이라 간단하게 주전부리만 샀다. 속초 중앙시장에 도착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 5, 6년 정도 1년에 한 번 이상 강원도에 왔고 올 때마다 들렸던 곳이 있는데 속초중앙시장 회센터의 설악횟집이다. 사장님이 참 친절하시고 가성비가 좋고 맛도 좋은 곳이라 3년 만에 들렀는데 나 혼자 느끼는 내적 친밀감이 엄청났다. 이날도 사장님 추천에 따라 다양한 회를 즐기고 매운탕을 먹었다. 저거는 놀래미, 저쪽 거는 요거는 성게, 요 꼬만 거는 우럭이, 삼수기, 그다음 고등어, 그다음 도우미, 요건 지치. 고등어 먼저 먹어요. 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넷이서 15만 4천 원이 나왔는데 이전보다 비싸지긴 했지만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합리적인 가격이었다. 좋아하는 소프트 의자에 앉아서 분유를 먹고 상추를 뜯다가 할머니 품에 안겼다 아빠 품에 안겼다 했다. 체크인까지는 1시간 반 정도가 남았지만 아기를 데리고 또 이동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해 숙소로 향했다. 차에서 3시간 30분 동안 30분씩 나눠서 2번 잔 게 달아서 낮잠도 좀 재우고 싶어 리조트 안에서 유모차를 끌기로 했다. 방배정을 먼저 받고 키 발급을 받기 전까지 리조트 안을 구경했는데 다른 숙소에 갔다면 시간이 좀 지루했을 텐데 여기는 식당, 카페, 편의점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있었고 곳곳이 포토존이라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조아 할머니도 신이 나셨다. 조아는 유모차에서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우리는 설빙에서 빙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시켜 시간을 보냈다.
30분, 뭐 40분, 1시간. 기다려야 돼. 3시가 돼서 키발급 번호표대로 입실이 시작했는데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키발급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소노문 델피노가 소노 리조트 중 제일 오래된 건물이라 객실 노후화를 단점으로 뽑기도 하지만 화려하지 않아서 그렇지 침구, 방, 욕실 컨디션은 깔끔한 편이라 우리 가족은 만족스럽게 이용했다. 단점이라면 객실보다 이용 인원 대비 엘리베이터와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입실 이후에는 뭘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여행지에 왔지만 이전 여행이랑은 180도 달라져 있어 아기와 리조트에서의 일상을 보냈다고 하면 더 말이 맞을 것 같다. 좋아의 이유식을 먹이고 라운지에서 풍경 감상도 하고 걸음마 연습도 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냈다. 욕조가 있는 줄 알고 목욕 의자만 챙겼는데 욕조가 없어서 목욕 의자를 바닥에 부착해서 사용했다. 아빠와 목욕을 하고 나와서 잘 준비를 했다. 첫 시작은 순조로웠다. 낮잠을 많이 자지 못했기 때문에 왠지 이른 육퇴가 가능할 것 같았는데 웬걸 2달 전 시골집에서 재웠을 때만 해도 혼자 잘 잤었는데 8개월이 되니 인지적으로도 더 크고 낯선 환경을 더 잘 인식해서인지 결국 30분을 목청껏 울고 8시가 넘어서 잠이 들었다. 장거리 여행도 일정도 무리 없이 따라주는 좋아하지만 잠까지는 어쩔 수 없었나 보다. 30-40분만 울어도 이렇게 혼이 쏙 빠지는데 잠에 예민한 아니면 다른 부분에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얼마나 더 힘들까. 육아 선배들이 우리 집에서 조화를 보고 가면 어디 가서 힘들다고 하면 안 된다고 세상 순한 애를 키우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는 우울을 이야기하고 있다. 애가 순하다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니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잃은 듯한 이 느낌은 참 적응하기가 어렵다. 출근한 신랑은 뭔가 그의 삶으로 돌아간 느낌인데 나는 아기와 둘이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이다.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도 아기의 성장을 가장 먼저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행복하면서도 우울하다. 아기를 재우고 우리는 회와 매운탕, 후식으로 꺼지지 않는 배를 부여잡고 맥주와 땅콩, 오징어로 저녁을 대신했다. 그리고 질문하기를 좋아하는 신랑 덕분에 부모님의 살아온 이야기와 근황을 듣느라 4시간 정도 수다를 떨었다. 이날 나는 내 우울의 원인을 막연하게나마 찾을 수 있었다. 아빠가 우연히 언급한 감사 회로의 문제였다. 뇌 신경학적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도파민이 나와서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어떤 일을 받아들일 때 불평을 할 것인지 감사를 할 것인지는 내 선택이지만 이러한 선택들이 쌓여서 내 속에 길을 내고 또 활성화가 되면 더 쉽게 감사하게 되거나 더 쉽게 불평하게 된다. 나는 언제부터 감사를 잊었던 걸까? 살면서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도 임신도 출산도 조아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도 기적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이걸 잊고 있었다. 감사를 잊으면 행복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본다. 하루아침에 내 우울감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원인을 발견했으니 노력이란 걸 해보려고 한다. 사실 이 영상에서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 내 어머니, 아버지의 가장 젊은 날과 내 딸의 가장 많이 자란 날이 닿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추진해준 신랑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내 삶, 또 우리 가족의 삶과 여행을 180도 바꿔준 조화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삶이 지치고 우울하고 불평이 가득하다면 감사회로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3개씩이라도 감사를 복귀하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오늘을 회상하며 그땐 그랬지 할 수 있도록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에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